50대 중반의 아줌마이자 직장 30년 차의 완고참 여성 직장인이자 하나의 엄마로 산전수전, 시가전, 공중전을 다 거쳤었어요. 근데 이 사회가 저같이 직장 다니는 여성들에게 좀 호락호락하지가 않은 구조로 돼 있습니다. 신이 너무 바쁘셔서 어머니란 존재를 만드셨다, 이런 이따구 말을 해놓고는 여자들이 헌신하는 건 너무 당연한 것처럼, 여러분 이렇게 좋은 직장에서 이렇게 훌륭한 일을 하고 심지어 고액의 봉급까지 받아가면서 어떻게 집안도 반짝반짝 요리도 착착착착 이렇게 해놓고 다 팬티까지 막 다려가지고 여보 속옷도 다려놨어 아이야 하트 모양의 김밥을 내가 매일 말아놨다. 그거 말도 안 돼요. 그거는 자기가 죽는 길이에요. 제 딴에는 아이를 1년간 모유 수유를 하고 이유식도 만들어 먹이고 대소변 다 가리고 의사 표현할 때 나왔기 때문에 나는 참 기초 교육을 잘 시켰다고 생각했지만 아이에게 엄마가 필요하지 않은 순간은 1초도 없는 것 같아요. 고비가 몇 번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아주 어릴 때 아니면 초등학교 막 들어가서 준비물이 하염없이 초등학교 준비물들이 너무너무 많더라고요. 그럴 때 한 4학년쯤 되면 갑자기 교과 과목이 어려워져요. 그래서 아이가 물어봐도 모른 척하는 게 아니라 진짜 모를 때. 그리고 고등학교나 이제 수험생 되면 다른 엄마들은 24시간 차도 태워다 주고 발 마사지도 시켜주고 학원도 사보는데 나는 그냥 알람시계 2개 사주고 이게 무슨 짓인가라는 생각이 들지만, 근데 엄마만 있다고 해서 애가 되는 건 아닌 거죠. 애가 자립적으로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하시면 사회건 가정에서건 간에 내가 아줌마라는 것, 그다음에 견뎌내시면 이제 아이가 좀 크면 한 고등학교, 아니 요즘 애들은 조숙해서 중학교만 들어가도 엄마가 회사 그만두겠다 그럴까봐 너무너무 걱정을 하는 거예요. 정말 제 후배 하나는 몸이 너무 안 좋아서 직장을 때려치고 싶어서 나 이제 안 다닐라 그래. 그랬더니 시어머니부터 화를 내면서 그럼 우리 아들 혼자 등골 빠지란 얘기냐? 이렇게 나오고 자식들은 엄마 안 다니는 거야? 이렇게 하고 와 세상에 나를 돈 버는 기계로 알았구나라는 자괴감을 좀 느끼긴 했지만 그러나 자랑스러워도 해요. 우리 엄마는 직장에 다시는 캐리어우먼이고 뭐하고 그 시기까지를 버티느냐 안 버티느냐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게다가 저희 또 20세기에 결혼하고 아이 키우고 이런 게 아니라 21세기에 대부분 여러분들이 자칫 잘못하면 120살까지를 사셔야 된다면 정말 끝까지 다니시면서 직장 생활도 하시고 돈도 벌어 모으시고 하셔야 되고요. 또 하나 또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워킹맘으로 오래 버텨야 되는 얘기는 뭐냐면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를 합니다. 21세기의 상류층은 돈 많은 사람도 아니고 왕귀족도 아니고 문화 콘텐츠가 풍부한 사람, 인문학적인 문화 콘텐츠 풍부하고 문화 체험이 많은 사람이 상류층이라 그래요. 그러면 아무래도 집에서 살림만 하는 어머니들보다는 직장에 나와서 이런 분도 만나고 저런 자료도 보고 세상을 읽는 엄마가 이야기하는 내용의 종류가 다릅니다. 대부분의 엄마들은 너 숙제했어? 성적은 얼마나 나왔어? 그래, 너 아까 누구 영식이랑 같이 들어오던데 걔는 몇 등이야? 몇 평 살아? 이런 것들 물어보기 되게 쉬워요. 우리나라처럼 평등 사회가 어딨어요? 아파트 평수랑 성적 등수만 따지는 평등 사회잖아요. 그런데 직장 다니는 엄마들은 얘기를 하다 보면 저만 해도 오늘 엄마가 누구를 만났는데 그 사람 정말 대단한 사람이더라. 어린 시절에 이렇게 되게 불우했는데 이렇게 됐대. 야, 그리고 엄마가 이번에 무슨 책을 읽었는데 너도 꼭 읽어봐라. 근데 엄마들은 책 읽을 할 때 맨날 필독 권장도서, 서울대 신입생들이 뽑은 이런 거 절대 읽히지 마세요. 책은 아이가 좋아할 때 읽히면 되는 거예요. 책만 읽는다고 똑똑해지지 않아요. 책을 읽으면 그냥 책에 충실한 사람이 되지만 책을 전혀 안 읽어도 상상력이 뻥뻥 뚫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가수 싸이의 경우에는 평생 읽은 책이 7권도 되지를 않는다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상상력으로 강남스타일도 만들어내고 되는 거죠. 그래서 아이가 흥미를 느낄 때가 있어요. 흥미를 느낄 때 조용히 던져주면서 재미있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지 그럴 이유는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이에게 좀 다양한 거리, 그 다음에 있을 때도 좀 외식을 하는 것도 내가 얘한테 현미밥에 뭐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런 걸 또 나와서 또 동네 이런 데 가서 먹으면 엄마가 무책임 아닙니다. 외식도 어마어마한 문화 체험이에요. 그래서 당당하게 이 식당은 얘기를 해주고
파스타 같은 거 먹을 때 그냥 야 이게 중국 국수야 이게 아니라 레오나르도 다빈치 알지?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최후의 만찬과 뭐 모나리자를 그린 화가뿐만 아니라 정말 좋아하는 직업은 요리였단다. 그래서 동방견문록을 마르코 폴로가 중국에서 갖고 온 국수를 갖고 이태리 대중화한 게 레오나르도 다빈치야. 우리 그 책 한번 찾아볼까? 뭐 어쩌볼까?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면 애가 먹히는 거죠. 그런데 뭐 너야 똥 빼나온다. 어릴 때부터 소화 비만이면 안 돼. 먹지 마.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실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엄마가 자연스럽게 이야기의 폭이 넓어지고 하면 밥상머리 교육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그 직장을 다니시는 어머니들에게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절대 인생에는 그 아이의 양육에는 정답이 없다라는 겁니다. 다 각각의 처지와 상황과 뭐가 다른 거죠. 어떻게 일을 하면서 아이를 잘 키우나요? 없어요. 자기 스타일에 맞게 키우는 거예요. 자기 환경에 맞게 키우는 거예요. 다만 공통점들은 있더라고요. 아이와 직장을 잘한 사람. 뭐냐면 그 어머니가 똑똑한 게 아니라 절대 아이는 혼자 못 키웁니다. 아이를 한 명 키우기 위해서는 한 마을이 필요하다는 인디안 속담도 있지만 응원군이 많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 친정 어머니시던 뭐 내 친정 뭐 언니건 시누이건 뭐 오촌 당고모든 누구든 간에 평소에 우리 애가 지금 뭐 몇 시간만이라도 좀 어디 갔다 와야 되는데 좀 봐주실 수 있어요? 할 때 기꺼이 제가 출장을 갈 때 일주일 동안은 오케이 내가 네 집 가서 봐줄게 할 수 있는 분들을 응원군을 만드셨더라고요. 근데 그 응원군은 뭐 그 엄마가 어마어마한 인품이어서 하겠어요? 가장 중요한 건 평소에 적절한 감사와 선물을 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맨몸으로 갖고 맡아주세요 뭐 이렇게 하면 절대 안 해줘요. 비타민 뭐 주스 한번 드셔보세요라고 한다거나 각종 선물, 뇌물이 아니죠. 선물을 주면서 하면 다음에 누가 또 저 유라 엄마인데요 뭐 전화 걸면 이 여자가 왜 또 애 부탁하려고 라기보다 이번엔 또 어떤 선물을 갖고 올까 뭐 그런 기대감이 있어요. 예. 저 같은 경우에 선물도 되게 잘 하고요. 그냥 적절한 이제 뒷소식 뭐 연예계 뒷담화 뭐 누구랑 누구는 사귄답니다. 뭐 이런 얘기 다 제 말을 믿더라고요. 사실 저도 들은 얘기인데, 근데 뭐 그런 얘기들을 막 전달해 주셔서 저 사람은 만나면 기분이 좋아, 재미있어, 그리고 저 사람은 감사할 줄 알아라고 하는 거죠. 아무리 내 가족이고 내 친정 엄마고 뭐 하더라도 그분들에게 적절한 고맙다는 말, 선물 이런 걸 해야지 응원군이 되는 겁니다. 식량을 먹여야 군사들도 열심히 뛰는 것처럼 내 응원군한테도 적절한 보상이 되지 않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너무나 그거 없이 뭐 기대를 하고 뭐 섭섭해하고 뭐 조금만 뭐 이렇게 뭐 상처라도 나면 이랬어요 뭐 이런 얘기를 해서 굉장히 마음을 변심하게 만드는 그거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일 다 거듭거듭 강조하고 싶은 건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제 21세기는 여성들이 전업주부, 취업주부로 나눌 일이 거의 없습니다. 모두 다 사회주부입니다. 전업주부라고 해서 직장 생활을 하지 않지만 자원봉사 활동을 한다든가 무슨 모니터 일을 한다든가 해서 사회랑 긴밀히 연락을 하거나 허다못해 뭐 인터넷 사이트에 들어가 동호인 행동을 하서라도 사회와 줄을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도 없습니다. 그리고 돈이 생계가 어려워서 뭐 한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다니던 시절도 있었지만 이제는 조금 더 풍요롭게 살기 위해서 남편이나 가장이 진 짐을 나눠주기 위해서 아니면 내가 100세까지 살 때 당당한 전문직 여성으로 오래오래 나의 캐리어를 만들기 위해서 직장도 다녀야 됩니다. 결혼과 직장이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두 마리 토끼를 같이 주면서 해야 되는 시대가 왔다고 생각을 해요. 아이도 마찬가지인 거죠. 물론 개인의 선택입니다만 아이를 낳겠다 안 낳겠다 하는 거지만 아이가 주는 기쁨, 아이 엄마가 된다라는 행복감은 이거는 설명을 할 수가 없죠. 아이가 물론 가끔은 미울 때도 있고 성악설이 맞는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 그 아이가 주는 기쁨은 어떤 것으로도 보상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정말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죠. 내가 죽음을 앞두고 있던 시절에 뭘 제일 후회할까? 내가 90살이 됐던 뭐 100살이 됐던 아니면 70살이 됐던 이제 뭐 곧 죽음이 다가온다 할 때 그때 뭘 후회하시겠습니까? 그때 내가 상무를 왜 승진을 못했을까? 내가 왜 대치동에 그 아파트를 안 사뒀을까? 이런 건 아니랍니다. 그때 내가 왜 아이랑 더 많은 시간을 못 만들었을까? 내가 왜 아이의 소풍에 안 따라갔을까?
그때 아이하고 휴가를 왜 떠나지 못했을까? 왜 아이랑 더 신나게 바보같이 멍청하게 하지 못했을까? 아이들이 기대하는 엄마도 어마어마한 슈퍼우먼이나 어마어마한 천사가 아니라 미안해. 엄마도 그건 잘 못해. 그래. 엄마도 이건 좀 힘들다. 응? 근데 같이 한번 해볼래? 라고 솔직하고 따독거려주고 이런 엄마를 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인생은 정답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평화를 추구할 수 있는 걸 하러 가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어쨌든 지금 있는 그대로 여러분이 good enough, 충분히 착한 분이시고 좋은 분이시고 훌륭한 직장인이자 훌륭한 어머니라는 자긍감을 가지셔야 됩니다. 자긍감을 안 가지시면 안 돼요. 근데 그 자긍감이 어디서 나오냐면 끊임없는 나 스스로에 대한 칭찬에서 나옵니다. 수시로 난 참 괜찮은 사람이야. 난 좋은 엄마야. 난 잘할 수 있을 거야. 멋져. 이런 얘기를 스스로 막 아보가루를 막 뿌리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되기를 누가 바래요? 동료들이 바랄까요? 인경아 잘 돼야 돼. 잘 돼야 돼. 가로 열고 나 잘 된 다음에 가로 닫고 이거예요. 여러분 잘 되기를 기원하시려면 여러분이 스스로에게 덕담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덕담을 해주시고 하시는 게 제일 필요하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30년이나 직장 생활을 하고 그다음에 오래 살았던 인생 선배로서 워킹맘으로서의 팁을 하나 꼭 하고 말씀드리자면 적어도 하루에 30분만은 30분도 길다면 적어도 한 10분만은 몸과 머리를 텅 비우는 시간을 가지셔야 됩니다. 뭐 그거 해서 뭐 하게요? 아니에요. 그냥 가만히 비워두는 거죠. 몸을 납작하게 해서 몸 기능 다 빠져나게 해독, 디톡스 되게 만들고 뇌에 있던 나쁜 기억, 스트레스 다 빠져나가게 하는 거. 그게 다 비워졌을 때 비워야 채워집니다. 쥐고 있지 않아야 다시 쥐어집니다. 그래서 15분에서 30분만이라도 부디 몸과 머리를 텅 비우는 시간만을 갖는 훈련. 그게 아침이 되셔도 좋고 저녁 잠들기 전이돼도 좋고 낮에 회사에서 점심 좀 일찍 먹고 들어와서 휴게실에서 누리셔도 좋고 그거는 본인의 스타일에 맞게 하셔도 좋지만 적어도 그 시간만큼은 온전하게 나의 시간을 만드는 그런 습관을 길들이시는 것이 여러분들이 100세까지 지치지 않고 잘 살 수 있는 가장 좋은 배터리 충전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은 권해드리는 방법이고요. 저도 그걸 못해서 50년을 죽기 살기로 하다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막 스트레스를 전혀 안 받는 성격으로 생각했는데 막 여기가 뜨끔뜨끔하고 속에서 보니까 쓸개 염증이 이렇게 차였다고 돌이 찼다고 하고 쓸개 제거 수술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쓸개 없는 인간이에요, 저는. 근데 그 이유가 머리로는 스트레스 안 받아서 나는 괜찮아 하지만 몸이 다 기억하겠던 거예요. 그래서 쓸개 없는 인간이 안 되시기 위해서라도 여러분은 더 중요한 걸 잃어버리기 전에 비우는 훈련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살 딸아이를 키우고 있는 11년차 직장맘 권윤정입니다. 저는 5살 딸아이를 키우고 있는 직장 9년차 차수연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5살 여자아이를 둔 워킹맘입니다. 뱃속엔 12주 아이도 있고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질문을 해주세요. 손을 드시거나. 예. 저는 곧 2돌이 되는 딸이 있고요. 아이를 보면 같이 함께 못 해줬다 이런 느낌 때문에 죄책감이 들 때가 많아요. 분명히 기자님께서도 이제 딸을 키우시는 과정에서 어떤 좀 큰 고비나 이렇게 내가 일을 하고 있어서 아이에게 갖게 되는 뭐 어떤 그런 어려움 같은 게 있으셨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어떤 경험이 있으셨고 또 어떻게 또 좀 잘 극복하셨는지 구체적으로 한 가지 예를 좀 들려주신다면. 예. 네. 뭐 매 순간이 늘 고비죠. 뭐 사춘기도 오고 뭐 초등학교 들어가면 숙제도 하고 뭐 등등등등이죠. 게다가 저는 외도 딸 하나고 저희 주변의 친구들하고도 제 딸이 좀 제가 늦게 결혼한 데다가 해서 차이가 나서 요즘 어떤 게 좋은 학원인지 뭐 모르고 방학 숙제도 보니까 거기에 만들어 보시오. 그래서 저는 이제 만들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개학날 우리 아이는 이렇게 방학 숙제장 하나 들고 갔는데 딴 애들은 막 바리바리 박스를 들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만들어 보시오를 가져오라는 건지도 모르고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았고 제 아이가 학교 다닐 때는 급식도 하지 않아서
정말 그 아침에 막 정신없이 눈 떠가지고 막 이게 전기밥솥 잘못 누르면 취사를 해야 될 걸 보온을 해서 이상한 떡덩어리가 들어있어서 한여름에도 그걸로 죽을 써줘가지고 보냈던 적도 있고 매 순간이 뭐기도 합니다. 근데 다행스럽게 우리 아이가 뭐 가출을 한다거나 성적이 뚝 떨어진다거나 무슨 뭐 저하고 막 뭐 이런 것들은 별로 없었었어요. 그러니까 문제아가 전혀 아니었던 것은 제가 훌륭한 엄마여서 그런 게 아니고요. 제가 딸한테 잔소리를 정말 안 해요. 그러니까 딸에 대해서 기대치를 전혀 거의 갖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는 너는 3살이니까 달려야 돼. 뭐 너는 4살이니까 뭐 어떻게 해야 돼. 이게 없고요. 왜냐하면 언젠간 할 거란 생각, 그러니까 병적인 그게 상황이 아니라면. 그리고 너는 서울대를 가야 돼. 뭐 난 어찌해야 돼. 그게 없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기자 생활을 하다 보니까 정말 많은 사람을 만나는데 그리고 우리 친오빠만 해도 뭐 서울대 무슨 뭐 박사인데 그런 사람들이라고 인격이 훌륭하거나 행복도가 높지는 전혀 않아요. 이 정신없는 이 롤러코스터를 타야 되는 세상에 제일 중요한 건 이 아이가 행복도가 좀 높고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는 평화로운 아이기를 바랬어요. 그래서 그 평화로운 아이란 건 내가 평화로운 표정을 지어주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스킨십 2살짜리나 정도면 막 물고 빨고 뭐 이러면은 그거여서 아이가 엄마가 과도한 기대감을 갖지 않는다는 걸 알면 아이도 엄마한테 관대해져요. 당신이 나한테는 기대를 하지 않으니 나도 엄마에게 큰 기대를 하지 않겠어. 라고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매번 고비고 뭐 제 딸은 뭐 공부를 막 잘하는 아이는 아니었지만 저는 그게 아이의 타이틀이 제 타이틀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예. 우리 아이가 뭐 박사면 뭐 하고 뭐 하면 뭐 합니까? 그냥 초등학교 들어가니까 엄마 내가 아무리 손을 들어도 우리 선생님이 너한테 질문 안 시켜요. 뭐 이러더라고요. 아마 극성 엄마들이 많았던 시절이었습니다. 근데 그래? 그 엄마 너 누구는 시키지? 걔는 맨날 학교 왔다 갔다 하던데 이러고 싶은 마음이 혀끝까지 왔으나 저는 유라야 너는 그 손 왜 들었어? 네가 아니까 들었지? 했더니 그럼 네가 알면 됐지. 알면 됐고 모르면 쌤이 다시 물어보면 되는 거고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애가 이렇게 참 착하게는 됐는데 걔도 좀 모질지를 못해서 그리고 지나치게 행복해해요. 그것도 좀 고민이에요. 막 이렇게 성취욕이 좀 있고 막 것이 있어야 되는데 뭐 이러면 됐지 뭐 이런 식이어서 내가 좀 잘못 키웠나 좀 가끔 그런 생각을 할 때도 있지만 이거는 제 케이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가 요만한다고 해서 뭐 얘는 못하는 거 아니야 뭐 어쩌는가 엄마의 조급함을만 버리셔도 되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요. 아이 때문에 느끼는 피로감, 아이 때문에 느끼는 속상함, 남편한테 받는 스트레스 이거는 당연한 거예요. 근데 그 감정을 배제하려고 그러지 마시라는 거죠. 화가 나면 화를 내셔야 됩니다. 애 때문에. 너 이랬어. 근데 그 화가 대부분은 진정한 화가 아니라 내가 난 화를 아이한테 투사하는 경우가 이제 많아요. 오늘 부장한테 깨치고 온 날은 애가 조금만 해도 너 왜 이렇게 안 씻어놨어? 이렇게 화가 나게 돼 있어요. 근데 부장한테 칭찬 들은 날은 안 씻었네 이러고 들어가게 돼 있어요. 예? 근데 진심으로 객관적으로 아이한테 화를 내는지 아니에요. 화낼 때는 내고 울고 싶을 때는 우시고 분노할 때는 분노하고 막 쓰리게 단장을 막 장이 뚝뚝 끊기는 것 같아 있을 때 그런 걸 회피하면 병됩니다. 다 느끼셔야 돼요. 느끼다 보면 바닥을 치다 보면 별 흥분할 일도 아니었고 화낼 일도 아니었고 대단한 일도 아닌데 내가 좀 오버했네 라고 해서 그게 많이 경험이 쌓이다 보면 제 나이쯤 되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나 저도 지금도 헷갈리고 뭐 해요. 우리 딸내미가 제가 쓴 책에 첫 나오지만 엄마 나 왜 성인이 됐는데 이렇게 사는 게 어렵고 힘들고 막 그래서 제가 걔 손을 붙잡고 얘기를 했어요. 50이 넘어도 힘들어. 아프니까 청춘이라고 결리니까 중년이고 수시니까 노년이야. 마디마디가 안 아픈 시대가 없어. 그리고 처음 살아보는 날인데 그렇잖아요. 처음 살아보는 56세 4월인데 5월인데 이걸 제가 어떻게 알아요. 예전은 돌아갈 수도 없는 거고 서툴고 낯설고 뭐 이렇고 어려운 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저는 인생은 불행이 기본 베이스고 어쩌다 피자 토핑처럼 행복한 순간이 올 때 감사한 거죠. 남편이 매일 오늘은 다이아 반지야 뭐 그게 정상입니까? 근데 정말 지지리도 막 짠들 같은 남편이 뭐 용돈 모아서 샀어 하고 뭐 하나 던져줄 때 어머 고마워 이렇게 되는 거죠. 아이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요. 행복도가 높다면 그 높은 아이를 키우는 건 엄마가 좀
수시로 행복해지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정말 단순한 성격이라 막 수시로 행복해지는, 아까도 여기 왔는데 맛있네, 눈에 띄네란 제가 좋아하는 과자가 있는 거예요. 이런 과자를 마련해 놓은 회사 같으면 잘해야지, 뭐. 그러니까 그런 거, 내가 이 나이에 내가 무슨 이런 과자 하나에, 막, 이건 아니라는 거죠. 좋으면 고마운 거고, 예. 늘 감사한 거, 뭐 이런 거, 행복한 거, 뭐. 아이는 언제가 힘들 때가 아니라 내가 힘들다고 느끼면 힘든 거예요. 어떻게 하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절대 저는 정답은 말씀 못 드립니다. 해결책 못 드립니다만, 뭐, 그렇다는 겁니다. 다른 질문하실 분? 저도 이제 늦은 나이에 결혼하고 아이가 지금 이제 돌되는 아들이 있는데요. 육아에 대한 그 고민에서 남편이 도와주는 부분도 상당하지 않고 시간도 없고 그러다 보니 계속 엄마만 하게 되고 그래서 어머님들이 많이 좀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얘기를 나눠보면 저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직장맘으로서 쭉 가시면서 남편과 아이를 키우는 데 있어서 어떤 소통을 많이 하셨는지 그리고 어떻게 소통을 좀 잘 하시도록 노력하셨는지 부부관계에 있어서 좀 그런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저는 남편과 소통이 거의 안 됐어요. 제 남편은 육아에 완벽히 비협조적이었어요. 살림도 비협조적이었어요. 근데 그때는 그 시대에는 남편이 비협조적인 게 당연시 되던 시대였고 지금은 아빠 어디가 슈퍼맨이 돌아왔다 경우도 좀 튀는 몇몇 분이죠. 그런데 이제 알더라고요. 아이가 어린 시절에 아빠가 육아를 많이 못한 사람들은 노후가 굉장히 외로워요. 아이가 엄마랑 완벽히 소통이 잘 됐던 거는 그 신경정신과 의사가 그러는데 엄마 태 내에 있을 때랍니다. 엄마가 행복하면 아이도 뭔지 모르지만 행복한 거고 뭐 엄마가 불안하면 불안한 거고 그래서 이 몸 밖을 나오는 순간부터 소통은 안 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스스로가 그렇게 만족스럽고 소통이 잘 되세요? 저도 저랑 소통이 안 돼요. 나 화내야 되는 거야, 말아야 되는 거야. 뭐 이때는 좀 그렇기 때문에 다만 소통의 스킬이 문제가 아니고 진심을 얘기를 하는데 짜증을 낸다거나 원망을 섞인다거나 누구네 아버지는 어쨌대거나 이런 비교하는 투로 얘기를 하면 당연히 안 듣고 싶습니다. 당신 무슨 생각해? 그런 남자들이 그래요. 아무 생각 안 해. 근데 진짜로 아무 생각 안 합니다. 남자들은 아무 생각 없는 남자에게 당신과 나의 생각을 공유해보자라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얘기예요. 왜? 남자들이 뭐 무식해서 그게 아니고요. 남자들 뇌는 99%가 사회에 대한 성취, 뭐 욕망, 그 다음에 수컷으로서 여자들에게 잘 보이고 싶은 거, 뭐 늘 정서적 통각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럴 때는 나는 당신이 이런 걸 해줬으면 좋겠어라는 뭐 늘 커뮤니케이션 화법에 나온 얘기도 좋지만 아이랑 시간을 보내는 게 당신 노후를 정말 얼마나 아름답게 투자다, 보험이다. 그다음에 아버지가 아이랑 잘 소통이 안 돼서 애가 이상하게 된 케이스들을 막 알려주는 거예요. 비교하려면 그런 걸 해야 되는 거죠. 강력한 신문 사건들을 스크랩해 뒀다가, 예. 알지. 그 페루나들의 전통적인 게 뭐냐면 아빠가 아이가 몇 살인지 몰랐대잖아. 이러면서 막 이런 것들 장렬하게 시체로 발견되고 싶지 않으면 지금이라도 아이랑 목욕해주고 산책 가지고 하라고 뭐 이게 낫지. 헐 뭐 여보 나라 뭐 이거는 절대 뭐 어쨌든 당신이 뭐 해주면 좋겠고 뭐 나만 왜 내가 뭐 모유수유하고 뭐도 하고 이거 해야 돼. 남자들 아무 개념이 없어요. 그럼 맨날 하죠. 우리 엄마, 우리 형수, 우리 누나 다 아는데 너는 왜? 뭐 완전히 갑오경장 때 얘기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이제 뭐 애를 잘 뭐 남편은 3시간 도와주고 나는 뭐 6시간 했다. 이런 시간 물리적 차이도 아닌 것 같아요. 적어도 아이가 아빠랑 있을 때 정말 애가 행복해한다. 봐라, 애가 얼마나 깎아대고 웃냐. 뭐 이런 것들이라도 보여주고 그래서 기꺼이 동참할 수 있게 자발적으로 할 수 있게 하는 거 이게 제일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인이 애랑 있으니까 참 기쁘구나, 좋구나, 득이 되는구나. 그리고 정말 당신 잘하는 것 같아. 뭐 닮은 것 같아. 뭐 멋져. 뭐 이런 얘기들 해주시는 것. 뭐 이런 게 제일 필요하겠죠. 그리고 아이에게도 아빠랑 있으니까 좋지? 뭐 아빠가 뭐 하니까 좋지? 뭐 이렇게 해서 아빠하고 따르게만 얘는 나보다 엄마보다 아빠를 더 좋아하는 것 같아. 뭐 이런 얘기들이 좀 들려줘야지 좋은 거지. 이성적으로 되지는 않고요. 이제 그냥 이렇게 재밌는데 너도 안 놀아볼 테야? 나만 재밌게 놔둘 거야? 와우! 뭐 이렇게 되면 뭔데? 그러고 이제 뭐야? 이러고 왔다가 슬슬 발이 적시게 되고요.
하여튼 저 만나뵈서 굉장히 반가웠고요. 예, 가족의 발견이란 프로그램인데 여러분들도 각자의 가족을 발견해서 정말 우리 가족이야말로 우리에게 가장 훌륭한 선물이자 보석이라는 걸 발견하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라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하고 저하고 성격 공부 한번 해볼까요? 제가 좀 쉬운 부모 역할 좀 안내를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사춘기 절정이 중학교 몇 학년? 예, 그래서 그 중2병이라고 해요. 그리고 중학교 2학년 담임선생 뭐라는 줄 아세요? 난 전생에 업보가 있어서 나가자 싸우자 이기자야 안 되면 되게 해라 배째? 이런 사람들. 이 사춘기에서 아이들이 반항하고 반발하는 거는 나답게 살고자 하는 몸부림이에요. 대한민국으로 살아가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밥상머리 교육이 한때 유행할 때 많은 집에 밥상을 엎었다는 얘기 아세요? 네? 정말 훌륭한 부모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관리자나 매니저가 아니라 보호자로서 파트너로서 부모 역할을 새롭게 바로잡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